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2024년 7월 23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간밤에 비가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서울은 비가 왔지만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비온 뒤에 해가 뜬 것일까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미국 증권거래위에 시작되었습니다. 23일 오늘부터 거래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미국은 ETF 승인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금융위는 불허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SEC는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현무 ETF 승인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됐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는 시기상의 문제였을 뿐이지 언젠가는 될 거라는 것은 모두가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거래되는 이더리움은 대한민국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일단 그 입장을 들어보면 한국의 증권사들은 관련 중개가 자본시장법 위배라고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후보는 시장 육성보다는 투자자 보호를 우선으로 한다면서 한국만 뒤떨어진 갈라파고스 우려라면서 민주당은 법 개정 추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업비트도 그렇고요. 거래소들도 그렇고 무분별하게 암호화폐들 상폐 이슈도 있었죠. 이런 것들을 투자자 보호 우선으로 먼저 우선 원칙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육성하는 거는 미국이 먼저 선도를 하게 냅두고요. 우리는 후발주자로 아마 투자자 보호를 우선하는 시스템이 갖춰지고 그 다음 시장 육성을 해야 좀 더 안전하게 한다는 그들의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이 들어가는 특정 코인들이 몇 가지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이더리움 영향을 조금 받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시장은 미 대선이라는 이슈에 더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다시피 죽었다 살아난 인물 트럼프는 승승가도를 달리는가 했더니 이제 바이든의 미 대선 포기 선언을 하면서 오히려 미 대선이 불확실성을 더 높아지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치를 이루던 재선 포기 선언문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위와 같습니다. 주된 내용은 샬라샬라샬라 하지만 정지시키고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업적들을 가지고 왔고 우리는 이렇게 해왔다. 하지만 그는 결국 결론은 끝에 나왔습니다. 바로 이걸 나는 이번 미 대통령 선언에 결국 출마를 하지 않지만 이 선언, 이 출마를 대신 누군가가 해줬으면 한다. 그게 바로 민주당의 누구냐라고 했는데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바로 현재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에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그에게 전적인 전폭 지지를 하면서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에게 넘겨주면서 여성 최초의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는 그 기대감과 상징성 여러 가지와 함께 한번 넘겨주고 있죠. 이 여자가 누굴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트럼프와 함께 그리고 바이든 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던 그 결과가 이번 한 번에 넘기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정말 불확실성을 극도로 높였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 시장이 바이든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랠리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불출마 선언에 대한 반응으로 반면에 암호화폐의 주요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세로 접어들었고요. 그 이유가 아마 이 부분인데요. 바이든의 낙마로 인해서 불확실성은 커지고 트럼프의 트레이드 되돌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바이든과 트럼프에서 바이든의 잦은 실수로 대선 당선 가능성이 워낙 높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지속적으로 대선 의지가 강했던 바이든이 완주를 함으로써 구도가 잡혔었는데요. 이번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레이스에서 물러나면서 자산 시장에서는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가능성에 베팅을 했던 트럼프 트레이드의 되돌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암호화폐의 시장이 기존의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결 구도로 갔다면 계속적인 친암호화폐를 주장했던 트럼프의 당선이 기정사실화가 됐기 때문에 상승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많았는데요. 지금 대통령을 물러나면서 이 대권 후보를 넘겨주는 이 여자에 대한 가능성이 어디에 있는지가 혼란에 빠뜨렸어요. 그럼 이 대통령 후보 해리스가 어떤 입장인지도 살펴봐야겠죠. 물론 퀀텀 스트래티지의 데이비드 로시 회장은요.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아직 대선 후보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민주당 내에서도
대선 후보에 대한 거를 확정을 지어야 하는데요. 그 결정이 곧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19일 시작되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나오는 거고요. 현 시점에서 해리스 부통령 대신 제3의 인물로 대선 후보를 선출할 경우에 혼란이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해리스가 지금 이제 바로 대통령 후보로 상징성, 여성 최초의 미 대통령이라는 상징성도 가질 수 있고요. 그동안 바이든과 해리스 캠프에 모인 후원금과 관련한 문제가 다소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해리스가 그대로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가 거의 접전에 이루었던 결과가 나왔어요. 이전에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의 여론조사는 거의 뒤집혔었죠. 트럼프가 총격 사건이 벌어지고 거의 80%까지도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이번 이후로 바이든 사퇴 후 여론조사가 거의 접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친암호화폐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가 밀릴 수도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반면에 해리스가 어떤 기조를 펼칠지도 참 궁금할 텐데요. 카멀라 해리스가 그동안에 어떤 말들을 했는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지명이 되더라도 아직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인지도가 워낙 높습니다. 집권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유리한 입장이고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미국의 현 시점이에요. 뭐냐면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게 바로 미국 의회 선거에 있습니다. 거기서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승리할 확률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정말 우세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윤 정부가 대통령으로 있지만 사실 국회는 장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이 미국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혼란으로 불확실성이 정말 올라갔지만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우세하고 전망을 함부로 내세우기는 힘든 현재 미국 대선판입니다. 여론조사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녀는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거는 그녀에 대한 로이터 통신의 자료를 봐야 하는데요. 그녀가 지휘봉을 잡으면 이것이 암호화폐 공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해리스는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기록으로 논평한 적도 없고요. 가장 아무 말도 안 한 후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기록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녀의 재무정보 공개와 남편 정보에 따르면 그들은 해당 부문에 대한 노출이 전혀 없기 때문에 투자 선택의 일부로 암호화폐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그녀는 투자 선택에 있어서 그녀의 포트폴리오를 국채와 신흥시장 증권으로 제한하는 보수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 암호화폐처럼 보수적의 반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또한 그녀의 이제 투자 습성으로 봤기 때문에 그녀가 이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부정적으로 그녀가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낙관론과 그리고 비관론이 동시에 존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로비 활동이 정말 끊임없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이 그녀가 누구와 함께 일을 했냐입니다. 잘 알다시피 바이든 정부의 현재 부통령으로 있죠. 보통 대통령이 부통령을 임명을 할 때는 누구를 임명을 할까요? 바로 바이든과 동일한 정책을 추구하고 본인에게 친화적이고 협조적인 인물을 부통령으로 앉힌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만약에 그녀가 바이든과 동일한 정책을 추구하는 거라면 암호화폐에 냉대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불확실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높은 확률로 당선이 될 수 있는데 그가 그 친암호화폐 인물이라고 해서 믿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뒤통수의 달인 트럼프를 믿을 만한가입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1위 부자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왜 이렇게 손을 입에다 대고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바로 뒤통수의 달인 트럼프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머스크는요. 그동안 트럼프를 지속적으로 밀었습니다. 머스크가 누굽니까? 스페이스X 또 있죠. 테슬라. 바로 그들이 밀고 있는 전기차. 전기차가 요번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에서 취임 첫날 어떤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말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4% 이상 급락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대선 후보가 비협조적이라고 하면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비협조적인 게 왜 비협조적인가를 본질적으로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기 때문이에요. 바로 공공연하게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던 게 바로 머스크였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13일 트럼프 피격 직후 자신의 X를 통해 트럼프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그는 이뿐 아니라 트럼프 대선 캠프에 거액의 정치자금 기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게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바로 머스크가 트럼프 진영에 매달 4,500만 달러, 약 624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여러분, 한 번이 아닙니다. 매달입니다. 지금까지 최고 기부액이 얼마냐면 690억 원인데요. 머스크는요, 한 번이 아닙니다. 매달 4,500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어디였죠? 취임 첫날 가장 중요한 공화당 대선 후보가요. 후보 수락 연설에서 취임 첫날 한 얘기가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떡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뒤통수를 친 거예요. 왜냐하면 머스크는 그동안 본인에게 친 기업 중심으로 정책을 짜고 있는 그를 믿고 이번에도 지지를 표명했는데요. 기존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 정부는요. 잘 보시다시피 민주당 행정부는 배터리 구동 전기차로의 전환을 주요 기후 및 산업 정책 중 하나로 삼고 2030년까지 모든 신차 판매 50%를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도 바보가 아닌 이상 본인이 유리한 기업인 그리고 정치인에게 후원을 하려고 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행정부는 본인하고는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트럼프 정부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뒤통수를 맞으면서 떡락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트럼프가 그전처럼 계속적으로 지지 표명을 하면서 이번에 공식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 신이 주신 총알이 비껴나는 사건을 전후로 머스크를 단칼에 잘라버리면서 뒤통수를 제대로 훌려갈겼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정치인들 그들의 말 바로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친암호화폐라는 것도 과연 맞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의 생각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과연 그는 지금 미 대통령 대선을 위해서 표가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일단 다 던지고 보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시장을 말씀을 드리면 저 또한 당분간 미국 대선 뉴스가 암호화폐 변동성을 주도할 것이라는 걸 공감을 합니다. 기존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지표 그리고 부정적인 지표 오늘 이렇게 둘 다 알아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대선이 이루어지는 10월 이후까지는 결국 미국 대선 뉴스가 암호화폐 변동성을 주도할 겁니다. 인하에 대한 이슈가 9월에 있다라고는 하지만 현재 트럼프 또한 금리 인하가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그것을 떠나서 현재 바이든은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또 단행을 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결국 다 미국 대선 뉴스가 암호화폐 변동성을 주도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위아래를 맞추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흔들리는 마음에 각자 본인의 소신껏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얼마 전 그리고 얼마 전도 아니죠. 바로 어제 블랙록에서 ETF 자금이 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ETF 자금이 IBIT 바로 블랙록이 들어왔었던 흐름 인플로우를 보면요.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들어왔던 시기들을 잘 보시면요. 들어오고부터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1차적으로 블랙록이 들어왔던 구간 떡락 나왔죠. 두 번째 들어왔던 구간 하락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블랙록이 들어왔던 구간 또다시 하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 구간 바로 돌파 여부 이 구간에서 또다시 블랙록이 들어왔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저는 100% 맹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할 구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구간 바로 돌파 여부가 정말 중요하다. 우리는 정말 주요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67.1K는 단기 보유자의 마지막 저항 수준인데요. 여기 위에서 놀아야 본격적으로 뚫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하락으로 다시 한번 전환은 되는 구간이겠죠. 결국 저는 그 구간을 1억을 비트코인 돌파하고 사도 듣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호가가 변하는 구간은 그만큼 정말 강력한 구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9,400만 원, 9,700만 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1억을
벌써 3번이나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한다고 하면 그때 사도 늦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JP모건조차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반등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어제의 뉴스였죠.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JP모건이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시장 반등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예상은 된다. BTC의 현재 가격은 채굴 비용 4.3만 달러이나 금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어 제미니 마운트곡스의 채권자 상환 그리고 독일 정부 BTC 매도 등으로 인해 최근 몇 주간 BTC 선물 모멘텀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달에는 가격 변동에 따른 강제 청산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일부 투자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더 우호적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커질수록 BTC 금리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면서 뻔한 말을 했죠. 하지만 그는 바이든 이번에 넘어가면서 이제 대선 승리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 구간이 볼린저 밴드상 굉장히 좁아져 있고 현재와 같이 좁아져 있던 시기는 2016년과 2016년 4월과 그리고 2023년도 7월이었고 이후 12개월간 큰 상승을 보이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1억을 돌파한 후에 사더라도 이만큼의 상승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불확실성에 베팅을 하시는 것보다 내 소신껏 나는 그냥 하락이다 아니면 나는 상승이다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본인 소신껏 하시는 걸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총 호재와 그리고 말씀드렸던 악재를 정리해 보면 결국 호재 관련해서는 7월 23일 이더리움 ETF가 집행될 수 있다는 블룸버그 소식. 이거는 이제 ETF 승인이 됐죠. 그리고 블랙록을 비롯한 ETF 순유입 지속세 이번에 들어왔죠. 트럼프가 7월 25일날 27일 또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컨퍼런스 참석 및 연설 이때 아마 암호화폐 관련 이야기를 또 한 번 할 겁니다. 이때 또다시 시장이 휘청거릴 거고요. 아무래도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성향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겠죠.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을 새로운 형태의 전략 자산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소문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국채로서 비트코인을 일정량은 매입한다라는 소문이 들면 비트코인 또다시 급등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것 때문에 시장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는 소문도 많습니다. 악재 관련해서는 정리를 해보자면 똑같습니다. 마운트곡스 물량 매도로 나올 수 있다는 심리. 아직까지 마운트곡스가 물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이슈입니다. 금리 인하 미국 대선 이후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 라는 의견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FTX의 상환. 투표 마감일이 8월 7일입니다. 고시죠. 그리고 나스닥의 조정과 영국 정부가 50억 달러, 7조 원가량의 비트코인을 팔아야 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현재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어디에 베팅할지는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호재와 악재를 마무리하면서 비트코인에 껴있는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존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단 고정 댓글 통해서 텔레그램 무료 입장을 하시면 몇 가지 픽들을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다고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입장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무료로 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핑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댓글 고정 통해서 꼭 입장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시장이 또다시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4시간 봉으로 이렇게 컹컹하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돌파 흐름에서 그 찝어드렸던 부분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의미심장하게 보고 있는 것은 월봉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월봉이 양봉으로 돌아섰다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맞고 틀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다시 대응을 할까가 정말 중요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종가가 나오지 않았고 봉이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 중인 봉이기 때문에 아직 섣불리 판단을 할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내일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만약 내가 정말 투자에 힘들겠다 하시면 하단 고정 댓글 통해서 텔레그램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이었고요. BP에 많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